연예인 며느리가 나를 쫓아냈다. 챕터 1 스포트라이트와 그림자. 10억으로 산 아파트에서 쫓겨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가 전직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뻤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4살이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민호 하나 키우며 30년을 살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을 한 푼씩 모아가며 살았거든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연예인이라니까요. 이세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배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이 연예인과 결혼한다니요. 세연은 드라마 3편의 조연으로 나왔고 화장품 광고도 10개나 찍었다고 했어요. 첫 만남은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세연은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어머님, 민호 오빠 정말 잘 키우셨어요. 세연의 말투는 정중했고 예의도 발랐어요.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세연의 친정어머니 윤경도 만났어요. 예전에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다면서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우리 세연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군요. 그런데 세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방송일 때문에 부산은 너무 멀어요. 서울 집값이 부산의 2배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10억으로는 전세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결국 대출 10억을 더 받아 총 20억으로 성수동 아파트를 사줬죠. 결혼식 날 세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복 받으셨어요.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며칠은 좋았습니다. 세연이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초대해줬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6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세연이가 좀 예민해져서요. 당분간 집에 오시지 마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사준 집에 오지 말라니요. 그 후로 6개월째 연락이 끊겼어요. 챕터 2 SNS 속 가짜 가족. 스마트폰을 처음 산 건 세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서 말이죠. 동네 친구 은표가 가르쳐줬습니다. 조은표는 변호사인데 오랜 친구예요. 순자야, 세연이도 인스타그램 한다던데. 세연의 계정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팔로워가 2만 명이나 되더군요. 사진을 보니 정말 화려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에 대한 글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갈비찜 레시피예요.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연에게 갈비찜 레시피를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6개월째 연락도 안 되는데 무슨 레시피를 가르쳐요. 우리 민호 오빠, 어머님 닮아서 마음이 따뜻해요.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화목한 가정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세연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화목한 가정입니까? 더 가관인 건 어머니 날 게시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께 카네이션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카네이션은커녕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은표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한숨을 쉬더군요. 순자야,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다 이래. 가짜로 행복한 척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세연의 게시물에는 광고가 많았습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옷, 가방까지 온갖 것들을 홍보했어요. 완벽한 가정주부의 하루예요. 어머님께 배운 살림 노하우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었어요. 저한테 배운 살림 노하우가 뭡니까? 더 충격적인 건 홈쇼핑 방송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방송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강식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며느리의 마케팅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표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순자야, 이건 사기야. 다음 날부터 세연의 SNS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짓말하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과 함께 만든 김치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김치도 담그지 않았고 된장찌개 비법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세연이 거짓말한 게시물만 30개가 넘었습니다. 챕터 3. 사치와 위선, 가려진 진실. 세연의 카드 내역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있었거든요. 은표가 수소문에서 구해온 자료였습니다. 민호 명의 통장이라 가족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순자야, 이거 봐. 한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야. 명세서를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백화점에서만 600만 원, 성형외과에서 250만 원, 골프장에서 15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친정엄마와 호캉스 여행이라고 적힌 480만 원짜리 결제 내역이었어요.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낸 모양이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민호 월급이 450만 원인데 매달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로 메우고 있더군요. 순자야, 민호가 벌써 대출을 2억이나 받아. 제가 집 살 때 받은 대출 10억에 민호가 추가로 받은 대출 2억까지 합치면 총 12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어요. 루이비통에서 250만 원짜리 가방을 샀고 샤넬에서 170만 원짜리 화장품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돈을 써? 은표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허영이야. 연예인이었다는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미용실 비용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썼어요.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10,000원짜리 파마를 하는데 말이에요. 골프 레슨비도 매달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골프 연습장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성형외과 비용이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까지 온갖 걸 다 했더군요. 더 가관인 건 세연 친정어머니 윤경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세연이 윤경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은표와 함께 민호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민호를 붙잡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카드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세연이가 예전 생활 수준을 못 잊어해요. 민호야, 이렇게 살면 파산해. 하지만 민호는 세연 편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은표가 전화했어요. 순자야,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 결국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챕터 4. 방송국 녹화장에서의 진실. 홈쇼핑 방송국 대기실에서 들은 세연의 목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은표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연이 홈쇼핑 방송을 하는 날에 방송국에 가서 실체를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상암동 홈쇼핑 방송국 3층 대기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였어요. 세연 씨, 오늘 방송에서도 시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 관계자의 말에 세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랑은 거의 안 만나요. 너무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세연이 윤경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컨셉이 먹히잖아. 효부 이미지로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고. 방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직접 방송에 나오시면 어때요? 그때 세연의 대답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촌스러워서 방송에 못 나와요. 촌스럽다고요. 저를 키워준 건 부산 사투리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윤경이 거들었어요. 맞아. 그냥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나아. 세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돈 주는 ATM 기계 같은 거야. ATM 기계래요. 30년간 아들 키우고 10억 원 들여서 집 사준 시어머니를 ATM 기계라고 부르다니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세연이 나와서 건강식품을 소개했어요. 사실 이 제품은 시어머님이 먼저 드시고 계셨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제품이 뭔지도 몰라요. 은표가 녹음기를 꺼내더군요. 대기실에서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는 뜻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세연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오늘도 시어머니 카드 제대로 써먹었네. 시어머니 없으면 뭘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나아. 어차피 돈만 대줬으니까.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연아! 세연과 윤경 모두 깜짝 놀랐어요. 세연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내가 ATM 기계냐? 세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다. 은표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녹음기를 든 은표를 본 세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챕터 5 계약서 앞에 굴욕. 세연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표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세연과 윤경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나왔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표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 세연 씨가 SNS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게 32건, 세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했다는 등의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세연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그냥 조금 과장한 거예요. 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허위사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은표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돈 주는 ATM 기계 같은 거야. 세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또한 한 달에 1,0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하면서 가게를 파탄 위기로 현재 총 12억 원의 부채입니다. 세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표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매달 생활비 100만 원 지급. 둘째, 월 1회 이상 가족 식사. 셋째, 가족 행사 참석. 넷째, SNS 거짓 내용 게시 금지. 세연이 소리쳤어요.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내가 나한테 심하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윤경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이 조건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세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할게요. 윤경이 세연을 말렸어요. 세연아, 생각해봐. 세연이 윤경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조용히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세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챕터 6 다시 시작된 가족. 손자 지민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정말 행복했어요. 계약서를 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월 1회 가족 식사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연의 SNS였어요. 더 이상 거짓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팔로워 수는 줄어들었지만 댓글들은 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8개월 전 세연이 임신했어요.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 돌잔치였습니다. 작은 파티룸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지민이가 기어가면서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와, 마이크네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지민이가 마이크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세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세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세연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연예인이었다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지민이를 낳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이 어땠는지. 어머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세연의 말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네. 세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님,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지민이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금 세연은 홈쇼핑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솔직한 모습으로 더 인기가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지민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작은 손자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연예인 며느리라서 기뻤지만 지금은 그냥 며느리 세연이라서 좋아요. 진짜 가족이 된 세연이 말이에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겠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